아예 업데이트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그거 보고 있으면은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즌2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하겠죠. 특히나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뭐 P&G 같은 소비재 기업들, 뭐 코카콜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타격이 있겠죠. 애국 소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조짐은 보이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플이죠. 애플의 판매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특히 화웨이에서 이제 7나노짜리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애플 판매량이 좀 저조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먼 미래에는 결국 삼성폰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빗장을 조금씩 이제 좀 오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그 핸드폰 제조 메이커들이 애플을 보고 뭔가를 배울 게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벌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애플도 공장들을 심천, 뭐 광저우 이런 쪽에서 베트남이라든가 다 인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율주행도 오픈시켜줬잖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중국의 전기차들이 테슬라한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시켜준 거지, 테슬라가 이뻐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테슬라는 오픈시켜준 게 아니죠. 아직까지 보고 베낄 게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보고 베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놔두고 있는 거고, 언젠가 이제 배울 게 더 없다 생각하면은 내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죠. 한국의 현대기아차, 한때는 130만 대까지 중국에서 팔았던 현대기아차가 지금 20만 대대로 떨어졌죠. 많이 퇴출이 됐고, 삼성폰도 거의 30% 가까이 점유하다가 지금 1%? 뭐 정도 1%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폴더블 폰 있잖아요. 폴더블 폰. 요거 점유량이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점유량이 드디어 화웨이가 35%, 글로벌리 35%, 삼성폰이 25% 역전됐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이거 뭐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폴더폰을 잘 만들지라고 했는데, 뭐 만들기는 잘 만들겠죠. 근데 판매량이 지금 역전이 돼버린 거죠. 잘 만들면 뭐합니까? 판매량이 역전이 돼버렸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갭이 점점 커질 것 같아요. 1위와 2위와의 갭이. 그리고 폴더블 폰이라는 게 범용화가 될 것 같아요. 쉬운 기술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샤오미라든가 그 후발주자들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여기도 레드오션이 되고 있구나. 중국은 제가 2004년에서 5년 정도, 그 1년 정도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2005년에서 6년은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제가 중국을 쭉 이렇게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20년 동안 그 점점점 외국인들이 여행하거나 사업하기가 되게 힘든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하기 힘든다는 얘기는 뭐 제가 사업했던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라든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점점 뭔가 팍팍해지고 뭔가 규제가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오죽하면은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그 전에 이마트랑 롯데마트도 퇴출됐죠. 2017년도쯤에 점점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위생 검사 같은 거 뭐 1년에 한 번 나올 거를 막 수시로 막 매달 나오거나, 매달 꼬투리 잡거나, 꼬투리 잡힐 게 되게 많죠. 그런 거 가지고 못 살게 굴거나, 아니면 인허가를 막 1년 2년 늦게 줘가지고 공장 다 지어놨는데 돌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듣기도 들었지만, 제가 중국의 그 상해 같은데 탐방을 이제 증거사 지원할 때 가서도 봤을 때, 야, 되게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통관 같은 것들도 안 해줘가지고 막 배에서 뭐 먹거리 같은 것들이 썩고 막 이런 일들이 이미 10년 전에도 그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은 자기들이 자급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비중을 좀 더 높여가지고 수입 대체 효과, 우리나라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입 대체 효과인데, 이렇게 중국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행하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사업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같고, 일례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중국에 머물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한국인 중에서 절반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중국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지금 공산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황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전에 있는 다른 주석들, 뭐 강택민이라든가 그전 주석들하고 다르게 완전 황제급이고, 자신에게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숙청. 리커창도 죽었죠. 강택민, 장점인도 죽었잖아요. 이건 정말 되게 큰 일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중국이 진짜 공산주의가 되고 있구나.
중국의 자동차 정책을 보고 있으면은 독일 차를 중심으로 한 일본 차를 중심으로 한 그 내연기관 차량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못 팔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국에서는 차를 이렇게 살려면 번호판을 사야 되는데 번호판 허가가 안 나와요. 내연기관 차들이. 그래서 그쪽을 주력으로 했던 기업들,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이 팍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중국이 몰아내고 있다고 봐야죠. 아주 합법적으로 전기차만 사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한 3년, 5년 정도가 되면 거의 자국폰만 팔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중국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까. 러시아도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원도 굉장히 많고 또 시장도 1억 한 3천 되나요? 인구도 많고 내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서 막 이렇게 빗장을 걸고 해도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중국도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하죠.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지만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옆에 이란이라든가 러시아로부터 받으니까 굳이 미국이 경제를 어느 정도 제재를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또 지금 브릭스 국가 연합 같은 거 하면서 반미 전선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이것도 미국이 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바이든도 별로 공략이 없는. 바이든이 외교를 잘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바이든의 외교는 거의 고립 외교였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정말 외교를 잘할까요?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고립 외교가 될 것 같고, 미국의 외교적인 그 리더십은 완전히 좀 사라지지 않겠나. 완전 고립주의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립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에 너무 기대면 안 되겠다. 미국의 이익이 우리 이익은 아니거든요. 미국의 이익은 미국의 이익인데 대체로 보면은 미국의 이익이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이익하고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미국의 이익은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다 만들겠다. 수입 대체 효과, 수입 더 이상 수입하고 싶지 않다. 반도체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전기차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배터리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단 중국 거 사용하지 말라.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재료 80% 90%를 수입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뭐 규사 그 실리콘도 90% 이상은 중국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제조해가지고 가공무역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먹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게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게 될 것 같고. 근데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좋겠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미국은 지금 AI 헤게모니를 지금 쥐고 있잖아요. 쥐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로 될 것 같아요. 강세로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빠져도 하방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지금 AI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저라면은 그냥 미국 기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지 중국에다가 투자를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에 AI 기업 하나가 우뚝 산다고 쳐봐요. 근데 공산당이 확 국유화를 시켜버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알리바바가 얼마나 철퇴에 맞았어요. 디디도 얼마나 철퇴에 맞았고,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정말 트럼프도 깡패고 시진핑도 깡패고 둘 다 깡패거든요. 그러니까 깡패들을 너무 믿지 마시라. 우리는 각자 도생인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한 디램밖에 없긴 하지만 우위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잘 지렛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험난한 이제 4년이 또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거 또 총을 쏴가지고 참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방탄조끼랑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경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